이런 정점식 원내대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요. 이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는 부정선거를 외치는 부산 집회까지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 소중한 한 표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민특검을 관철하고 선관위를 개혁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 정말 목청 높여서 외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 대표가 장외 정치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꽤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인데요. 민주당이 44.8%, 국민의힘은 38.1%로 나타났습니다. 격차 범위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보수 강세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PK,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역전됐습니다. 일주 전 민주당이 28.4%였는데 국민의힘은 58.6%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 결과 민주당이 53.6%, 그리고 국민의힘이 32.9%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인가요? 그렇죠. 이 부울경은 그래도 그 국민의힘의 우호적인 지역이라고 분류가 되고 있기도 하고 지난번 조사보다 무려 2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반사이익을 민주당이 고스란히 이 지역에서 안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지역 유권자분들이, 시민분들이 지금의 국민의힘의 장동혁 체제에 대한 비토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신다고 봐야 될 거고요. 장동혁 대표의 이런 지금 행보들, 왜냐하면 지방선거 이후에는 어느 정도 반등의 추세를 보였지만 그것을 다시금 잃어가고 있는 부분은 최소한 장외투쟁으로 이런 강성의 모습으로 당을 이끌지 말라라는 준엄한 경고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PK에서조차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여론조사가 역전됐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보수논객 조갑재 대표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지금 가장 화가 나 있다라고 말입니다. 자꾸 보수의 성지를 대구라고 그러는데 네. 보수의 성지는 부산입니다. 부산 사람들이 지역 연고 이런 거 가리지 않고 투표하고 행동해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장동혁 대표의 국힘당의 행태를 보고 가장 분노하는 사람들이 부산 사람일까? 복당이 무산되면 한동훈 의원이 부산을 기반으로 좀 창당할 수 있을까요? 창당이란 가능성. 난 가능 있다고 봐요. 네. 헤어지는 과정에서 뭐 신당도 되고 뭐 분당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장동혁 대표의 지금 장외 집회에 집착하는 저런 모습, 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아주 격하게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왔네요. 복당이 아니라 아예 창당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능성 있나요? 네, 일단 조갑재 전 원건조선 대표의 표현은 지금 진행자의 복당 가능성에 대한 답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성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고요. 물론 가능성이 없지 않겠죠.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부산 북갑에서 보여줬던 선거 운동의 바람이 사실상 굉장히 부산 전 지역에 화제가 됐고, 부산 전 지역에 화제가 됐다는 건 PK의 중심의 어떤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현재 그 장동혁 대표가 완고하게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도리어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다라는 발언까지 지금 나온 상태에서 네. 지지부진하게 계속 있느니 차라리 창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원로 그 논객 또는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고언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가능성만 있는 거지 사실 제가 보기엔 한동훈 의원이라든지 또는 한동훈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네. 이 보수 정당의 본류 그리고 또 한동훈 의원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나는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의 부분이지 뭐 한동훈 의원의 생각이라든지 또는 한동훈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의 생각은 아직 아니다.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지지율 의미 있는 지금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장동혁 대표는 계속 전국 집회 참석을 예고했습니다. 지난주에 인천과 어제 부산에 이어서 대구와 광주 집회도 참석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집회에 들고 나온 손팻말, 이 손팻말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호칭과 관련된 건데요. 보시죠. 장동혁 대표의 저급한 막말 정치가 도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호칭도 성도 빼고 싸우자라는 손팻말을 든 이 사람인지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직접 손으로 그 시성하고 오셨어요. 너는 인텔막하고 나는 재판 얘기하고.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처분이 제1야당 대표 장동혁 대표입니다. 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런 거친 언행을 일삼는 이유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면 초과에 몰린 자신의 정치적 활로를 뚫기 위함입니다. 보신 것처럼 팻말에 장동혁 대표가 들고 있었던 그 표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반말을 하거나 또는 대통령 호칭을 생략한 문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좀 지나치다라는 의견이 있다면서요. 일부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 상황이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면접이 되고 담화라는 자리에서 반말했다거나 식사 중에 담말했다거나 또는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 대표 연설할 때 반말했다거나 이런 것일 때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저거는 이제 편말입니다. 편말을 저 글씨체를 보니까 장동혁 대표의 글씨체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써서 다 같이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여과 없이 거센 표현을 썼는데 그걸 다 같이 나눠 들고 있으면서 그중에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말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과거에 민주당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런 분들에게 심지어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는 이제 설치류 동물 가지고 비유하면서 쥐 관련돼 가지고 또 반말도 하고 혐오 표현됐었습니다. 모 연예인은 박근혜 나와라고 하면서 전 대통령 알겠습니다. 호칭도 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은 자기들 편에 따라 가지고 네네. 반말했는데 이 네네. 상황과 다른 알겠습니다. 저거 가지고 얘기한 것은 조금 무리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과거의 예들을 몇 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야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저런 표현을 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좀 비교 대상에서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